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한대요. 일단 k 값이 음수니까 우리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네.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하고 2, x는 2, 그리고 y는 1 이렇게 그려놓고 음수니까 2, 4로 2, 4 이렇게 일단 그렸고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A,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B라고 넣을 수 있겠네. 일단 좌표를 구해야 되는지는 조금 한번 더 볼게. 근데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 한다. 점근선 교점은 2,1이네요, 여기. 2,1. 근데 ABC가 한 직선 위에 있게끔 하는 K값 구하라 이렇게 돼.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우리 키워드가 뭐니? 어떻게 푸는 거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같은 거죠? 두 점끼리 골랐을 때. 그래서 좌표를 구하긴 해야겠네요. B좌표 구해보자. 0 대입한 거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0 이렇게 될 거고 A좌표는 Y에 0 대입한 거죠. Y 0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x-2분의 k가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구해지겠네.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기울기 같다면 써주면 끝나겠네요. BC 기울기 구해볼게. BC 기울기. 얘 기울기 구해보면 C에서 B 빼자. 2분의 그냥 마이너스 2분의 K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K 되고 그 다음 AC 구할까? AC? AC 기울기 구하면 C에서 A 뺄까? 그러면 마이너스 K 남죠. 이렇게. 어머? K. C에서 A 뺀 거니까. 그 다음에 1. 요거 두 개가 갖다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분모 이렇게 쓱싹 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 어머? 왜 음수 나와? 나 어디 잘못했니? 어디가 좀 K제곱이 마이너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좌표 잘 구한 건가?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같고. 쓸 맞지 않나? C에서 A 뺀 거. 2. K분의 1. 5. 2분의, 이거 잘못됐네. 플러스 2분의 K죠? 이렇게.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음수니까. 자, 그 다음 459쪽. 예, 지금 여기 괜찮아? 아이고, 그쪽 괜찮으면 61쪽. 12-4? 12-4는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가볼게요. 정의역이 일단 3부터 9로 주어져 있고, 제 일단 유리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긴 해야겠죠? 그려볼게. x-2분의 2 대입하면 7 하고 3. x는 2, y는 3. 그려놓고 1, 3. 좀 확실하게 그려보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얘는 좀 이렇게 되네.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ax 플러스 3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ax 플러스 3이 일단 그 그래프로 얘기하면 어떤 도형이니? 뭐 직선, 원, 뭐 이런 거잖아. 직선이죠, 직선? 그지? 그 저 직선보다는 크고 bx 플러스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지금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면 하필이면 3이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저게 숫자가 4로만 바뀌어도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3으로 세팅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3을 찾아봐. 3이 어디 있을까? 보여? 그죠? 요 3이지, 요 3. 하필이면
얘네 두 개는 지금 0,3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 거야.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0,3 여기 지나면서 뱅글뱅글 도는 애라는 얘기죠. 두 개가. 근데 정역이 지금 3부터 9로 제한이 돼 있네. 여기 지금 2니까 3부터 9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AX 플러스 3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저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지금 좀 상상이 돼? 그죠? 응. 요게 내가 지금 그래프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그렸는데 내가 조금만 띄워볼게. 좀 조금 띄워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왜냐면 9에서 함수값이 3보다 훨씬 클 거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다.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가 ax 플러스 3, 이때가 bx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계가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9, 대입을 해보자. 7분의 28이 9, 3, 27. 9,4네요. 요거는 3, 10 이렇게 돼. 따라서 9,4 지날 때를 구해볼게. 자, y의 4, x의 9 집어넣으면 9a가 1 되나. 그래서 a 값이 9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y의 10, x의 3. 그러면 3b가 7, b값 3분의 7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답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뭐 당연히 요거로 계산해서 내겠지. 좀 정확히 써보면 이 요 ax 플러스 3이 이때보다는 밑에 있어야 이렇게 아래로 기울어야 이 분홍색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a의 조건은 9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죠? b의 의미는 뭐니? 이 bx 플러스 3이 여기 지날 때보다는 위에 떠 있어야 저 분홍색이 아래에 있으니까 3분의 7보다 b가 커야겠죠.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정답이겠지. 그래서 b 빼기 a의 최소값은 얘는 작으면 되고 얘는 크면 되니까 얘의 최소 3분의 7, 얘의 최대 9분의 1 쓰시면 답이 되겠다. 좋아요. 자, 463번. 463쪽. 우리 질문 있니? 4번. 일단 대칭 직선을 알려주셨네. 아,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 fx가 지금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 지금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와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일단 대칭 직선 하나는 아는 거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하나 더 있을 거고. 그지? 근데 걔 역함수 f 인버스의 그래프가 또 마이너스 x 플러스의 대칭이래. 우리 생각 좀 해보자. 만약에 y가 뭐 이런 그래프라고 해봐. 그냥 내가 가정을 해볼게. 일단 그리는 거는 제쳐두고 얘 역함수 구해볼게. 역함수 f 인버스. 얘 역함수 바로 쓸 수 있니? 바로 쓸 수 있죠. 엄마는 똑같고 점근선이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자, 요거에 대칭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 대칭 직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거에 대칭선을 일단 두 개일 거야. 기울기 1짜리 구해볼게. 1,2 지날 거니까 x 플러스 1일 거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거야. 자, 얘도 구해보자. 두 개야. 기울기 1짜리.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네. 되죠? 자, 그럼 이게 딱 보니까 특징이 뭐야? 그지? 딱 보면 보이지? 대칭 직선이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숨겨놓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배워가지고 나중에 공수트 시험 대비할 때까지 기억은 당연히 하긴 어렵겠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역함수라는 거를 결국엔 대칭 직선을 구해 보니까 원래 거랑 똑같더라. 이런 걸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뭐야? 그냥 얘의 대칭 직선이 이거랑 요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대칭 직선 두 개 알았을 때는 뭐 해야겠어요? 당연히 교점 구해야겠죠. 교점.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5 교점을 구해요. 1이네. 1,4 지나겠네요. 그래서 원래 거 그래프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1분의 k 플러스 4. 6,6 지나니까 이제 대입하면 k 값이 결정돼. 이해 되신? 됐어요? 음. 자, 그 다음 464, 65 질문이 64쪽, 65쪽 66쪽 11번 묻는 걸 먼저 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안 만난다는 얘기죠. 지금 두 그래프가. 그리고 앞에서 조금 해봤는데 표준형을 먼저 써볼게요. x 플러스 4분의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7. 일단 그려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도 지금 눈치가 좀 채져야 돼. 하필이면 2인 거죠. ax 플러스 2. 정근선 x는 마이너스 4고 y는 2고 그 다음에 2, 4 이렇게 0 대입하면 4분의 1 지나네. 0,4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나. 근데 저 지금 저 직선이 0,2 지나는 애죠. 0,2 지나면서 뱅글뱅글 도는 애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죠? 이거 두 개 안 만나야 되려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때 봤잖아. 이게 안 만나려면 돌려봐. 여기서 이렇게 돌려봐. 언제 만날까? 언제? 그때 딱 만나는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요것만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봐. 얘 몇 개 만나? 하나? 두 개 만나는 거대? 두 개? 그럼 그거보다 조금 키워야 되겠지. 조금 눕혀야겠죠? 눕히면 언젠가 딱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접하는 게 경계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보다는 기울기 값이 일단 작아야 될 거고 쭉 작아져서 기울기가 언젠가 0이 되고 0에서 이제 음수로 바뀌어요. 음수로 바뀌어버리면 교점이 몇 개 걸려요. 자, 기울기 0일 때 일단 안 만나죠. 확실하게. 거기서 조금만 틀어져. 그럼 바로 하나, 두 개 만나는 거야. 기울기 음수일 때. 기울기 음수일 때 무조건 만나죠. 그래서 마지막 경계는 기울기가 0일 때가 됩니다. 요때가 경계가 돼. 이렇게. 기울기 0일 때고요. 요 기울기를 이제 구해주면 끝나겠네. 자, 기울기는 접할 때죠. 그래서 x 플러스 4 분의 2x 플러스 1하고 ax 플러스 2하고 같다고 놓고 난번에 분모 곱하겠지.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에 4a 더하기 2 플러스 8 이항해야겠죠. 그 다음에 4ax로 남네 그냥 7 는 0까지 정리했어. 이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제? 접하는 거니까 d가 이거지. d는 0 4분의 d 쓰자. 짝수니까 절반 제곱 마이너스 lc 요게 0일 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0 또는
4분의 7이겠네. 이때 기울기가 4분의 7이겠죠. 4분의 7. 그래서 0과 4분의 7 사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분의 7은 참고로 빼야겠지. 4분의 7일 땐 교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0초과 0 이상 4분의 7 미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다음 467도 질문이네. 16번은 풀었어요? 16번? 16번 해볼게. 일단 우리 역시 분필가루가 묻어가지고 잘 안 되네. 묻는 걸 먼저 보면 최소값이잖아요. 최소값? 이게 왜 이렇게 버벅일까? 오케이. 최소값이야. 그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랑 또 공수2에서 배운 거. 산술기하 평균 알고 있죠? 산술기하 평균. 그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묻는다? 거의 90% 이상 산술기하예요. 이 경우는. 자, 여기를 a, a분의 4라고 해줬네? 응. 안 줬어도 내가 이렇게 좌표를 넣을 줄 알아야 돼. 그러고서 둘레 길이 최소니까 나는 가로 길이가 필요해요. 그럼 C 좌표가 필요하네? C 좌표? C 좌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게 지금 D가 대칭점이잖아. 그래서 C를 지금 Y축 대칭점이죠? X 값에 마이너스 붙고 Y 좌표는 그대로겠네. 이렇게. B 좌표는 어떻게 돼? X 좌표 그대로고 Y 좌표 마이너스 붙겠죠. 따라서 가로 길이 구해보면 X 좌표 차니까 A에서 마이너스 A 빼는 거지. 이해되고. 세로 길이는 Y좌표 차니까 A분의 4에서 마이너스 A분의 4 빼면 되겠다. A분의 8이겠네. 따라서 이제 둘레의 길이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 요게 되겠죠. 요게. 그치?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지? 이 값이 2 루트. 산술기하가 뭐였어요?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상이다. 이게 산술기하였죠. 그래서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야. 그 약분되니까 이 값이 4, 4이 8, 8 되겠네요. 그래서 둘레 최소는 8이 16 되겠다. 되겠? 자, 다음에 17, 18 중에 질문 있어요? 17, 18. 17, 18. 질문 없니? 19번 해볼게요. 19번.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자, x분의 k가 마이너스 x 플러스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 이 두 점 PQ 있죠? 두 점 PQ가 약간 대칭 느낌으로 있는 거 정도는 괜찮겠니? 그지? 예쁘잖아?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 하필이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게. y는 x. 그지? 요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직 이등분으로 만난다. 요 그림을 조금만 키워볼게요. y는 x하고 만나고 이게 수직 이등분이겠다. 그죠? 자, 그럼 이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같다고 나오니까 3,3이네. 3,3. 이 점이 좌표가 3,3이야. 그 상황에서 지금 OPQ 넓이가 14라는 걸 줬거든요. 14? 자, 그러면 이 OPQ 넓이 14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니? 어떻게 구할까? 저 넓이가 14다? 좀 아이디어가 있니?
자, 한번 봐보세요. OPQ 넓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2분의 1 밑변 높이야. 그치?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내가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높이는 알고 있어요. 높이는. 왜? 0,0하고 3,3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3,3, 0,0 사이의 거리. 이거 얼마니? 루트에 3 빼기 0의 제곱, 3 빼기 0의 제곱 더해서 3루트 2가 되는 거죠. 3루트 2.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3루트 2니까 넓이가 2분의 1 3루트 2 곱하기 PQ 길인데 그게 14래요. 따라서 요거 PQ 길이는 14에다가 3루트 2분의 2를 곱하면 돼. 그러면 이거 이제 약분돼서 루트 2 될 거고 3분의 14루트 2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가 들어가. 조금 이제 어려운 포인트인데 PQ 길이가 3분의 14루트예요. 그럼 이 절반짜리는 얼마야? 절반짜리. 요 H라고 해볼까? QH 길이 어떻게 되니? 3분의 7루트 2죠. 7루트 2.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삼각형을 그려볼게. 직각삼각형. 얘는 일단 무조건 직각 이등변이에요. 직각 이등변. 왜 그럴까?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잖아요. 애초에 요게 지금 45도죠. 거기서 이렇게 그어도 동의각으로 45도 되겠지. 직각인 거에 45도짜리니까 직각 이등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7, 3분의 7이 돼요. 1대1 대 루트 2일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Q의 좌표가 결정된다. 왜? 3,3에서 X좌표는 3분의 7이 빠져요. Y좌표는 3분의 7이 더해지죠. 이렇게 Q좌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X분의 K를 지난다 해가지고 K값 결정하면 끝인 거죠. 저 점 좌표가 지금 얼마니? 3분의 2, 3분의 16이니까 Y에다 3분의 16, X에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2분의 3K네. 그래서 K값은 3분의 16에 3분의 2 곱한 거다. 9분의 32가 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무리함수를 나갈게요. 자, 역시 무리식도 내가 몇 개를 뺄 거야. 필요한 것만 볼게요. 그냥 같이 보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표예제 1번 그냥 볼게요. 대표예제 1번. 1번 그냥 합차로 계산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 빼기 1. 그래서 x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야. 2번. 2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리화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켤레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선 2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x 하면 이제 분모는 그냥 2만 남겠죠? 합차로 2분의 2 이렇게 남은 거니까 약분돼서 정답이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다. 이 정도는 그냥 어렵지 않게 했지. 그냥 켤레 계산하는 거니까. 3번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지금 분모가 켤레꼴이잖아. 그래서 통분해서 그냥 잘 계산을 하면 된다. 에이? 응. 자, 대표 예제 2번으로 지금 방금 한 거를 연습을 해볼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분모 분자에 저 켤레를 곱해 볼게요. 그럼 분모는 일단 합차 천천히 써볼게.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에 켤레 곱하고 위에는 그냥 요거의 완전 제곱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합차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그죠? 분의 요거 완전 제곱도 그냥 하면 돼.
a 제곱 b 제곱에다가 2 루트 ab 이렇게 하면 분모 얼마니? 2네 2. 2분의 요 2x 남았고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그냥 x에다 루트 2 집어넣으면 그냥 답 끝이야. 괜찮죠? 그 저번에 유리함수에서 내가 숙제를 빼줬던 부분이랑 똑같이 여기도 시험에 일단 잘 나오지도 않고 2-4만 하고 무리함수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 자, fn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fn을 먼저 유리화를 해볼게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에다가 분모 분자의 요 켤레를 곱하죠. 하고 2배 이렇게 올라갔다 쳐보자. 그러면 분모는 일단 합차로 계산이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될 거야. 분의 2배 이렇게 계산된 것까지 일단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이 분모가 지금 2니까 여기 약분이 돼요. 지금 이렇게 약분돼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fn이란 게 이런 놈이구나. 그때 f2부터 fm까지 지금 짝수 번째만 쭉 대입해서 더해달래? 그럼 f2를 더해봐. f2를 구해봐. f2는 n에다 2 넣는 거예요. 루트 3 빼기 루트 1이네. 자, f4는 루트 5 빼기 루트 3. 우리 이런 거 해봤죠? 약간 부분분수에서 이거 해봤지? 6 집어넣으면 한 번만 더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7 빼기 루트 5네. 이거를 쭉 해서 자 fm까지 써봐. 이걸 세로로 쭉 더해볼게. 되겠니? 음. 세로로 쭉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렇게 쓱싹 된다는 거예요. 슈루룩. 이게 지우고 뭐만 남아요? 얘랑 얘 남는 거 이해돼요? 그죠? 따라서 지금 내가 구하는 저 부등식의 좌변 있지? 좌변이 어떻게 남는 거야? 루트 m 플러스 1에 빼기 루트 1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요게 좌변이죠, 좌변. 걔가 지금 8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루트 m 플러스 1이 9보다 크다니까 m 플러스 1 값이 81보다 크면 되겠네. 그 m이 80 초과니까 잔수 최소값은 81이겠다. 짝수래? 짝수면 80 초과니까 82겠네. 82. 되겠죠?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무리함수. 네, 이제 유리함수 설명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결국엔 유리함수 꼴이 일반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내 목표는 뭐였어? 어쨌건 x-p분의 k 플러스 q 꼴인 표준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왜? 여기서 점근선 알 수 있지, k값 부호 알 수 있지.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지금의 목표도 똑같아요. 자, 어떤 걸 이제 무리함수라고 부르냐? 일단 루트가 당연히 있어야 돼. 루트가 있는 함수를 무리함수로 부르는데 요 안에 1차식이 있는 거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따라서 무리함수의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뒤에 이제 상수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C까지. 괜찮니? 그럼 이거의 표준형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 꺼내네? 이렇게. 이런 꼴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D. 이런 꼴이 이제 표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꼴.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쓰면 이제 표준형의 완성이 된다. 우리가
요거가 진짜 보여지는지를 목표로 한번 그래프를 봐볼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루트 x부터 볼 거야. 루트 x. 우리 함수를 보려면 우리 지금 공수틀을 배웠으니까 무슨 역 먼저 살펴봐야 돼? 정의역, 치역 먼저 봐야겠죠? 정의역, 치역, 공역. 그지? 이 루트라는 거의 정의역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근호의 성질로 생성이 돼요. 근호 안에 있는 건 항상 0 이상이었겠지? 그게 정의역 만드는 원리야. 되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일단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냐? 걔도 루트의 성질로 생겨요. 이 전체 y값 있죠? 루트 씌운 값은 어쨌든 걔도 0 이상이잖아, 항상. 그치? 그래서 치역도 0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겠니?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우리가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걔가 지나는 점을 다 하나하나씩 찍어봐서 쭉 이어서 그렸어요. 쭉 이어서. 자, 그럼 얘 지나는 점을 한번 찍어볼게. 0,0 지나지. 1,1 지나요? 2, 루트 2. 확 커지진 않지. 3, 루트 3, 4,2. 커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커진다. 이런 느낌. 그래서 기본꼴이 이렇게 생겼다. 되긴? 자, 그러면 얘 점근선 있니 없니? 점근선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요 위에 점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있어 보이지? 보기에는 있어 보이는데 없다는 얘기야. 왜 그래? 안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계속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끝없이 커지는 그래프다. 이게 기본 그래프. 자, 두 번째. 요런 꼴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x.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루트 x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네? y 전체에 마이너스 붙였죠. 그럼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무슨 축 대칭이야? 거꾸로잖아. y에 마이너스 붙이면 x축 대칭.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킨 게 그냥 요 그래프입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 요런 그래프도 한번 해볼게. 루트의 마이너스 x. 얘는 어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붙였죠? 그럼 y축 대칭 시키면 돼. 이렇게 생겼죠? 자, 마지막.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야? 얘는 어때요? 원점 대칭이지. 원래 거를 원점 대칭 시키니까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그지? 자, 정의역, 치역도 한번 봐볼게. 정의역, 치역을 외우는 게 아니야. 원리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얘 정의역 구해볼게. 정의역. 아내가 양수여야 되니까 똑같고요. 치역은 어떠냐? 요게 0 이상이죠.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건 0 이하로 바뀌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것도 해볼게. 내가 정의역, 치역 쭉 정리해준 다음에 쉽게 그리는 것도 설명을 해줄 거야. 아내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x가 0 이하가 됐고, 얘 치역은 밖에가 0 이상이니까 그냥 0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도 0 이하, 0 이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도 0 이상, 0 이하로 그려지는 거야. 얘 정의역은 어때? 아내가 0 이상? 그럼 x 0이야. 치역은 요게 0 이상이니까 요거는 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까지 괜찮니?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발전돼서 또 다른 표준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지금 내가 대칭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야. 얘는 루트 x를 일단 x 대신에 x-1이니까 평행이동된 거로 볼 수 있는 거 되니? 평행이동? x축으로 1평행이동이죠? 자, 근데 정형 먼저 살펴볼게요. 원리가 얘가 0 이상이다가 원리야. 그래서 얘 정역은 x가 1 이상이다. 치역은 그러니까 요 놈이 0 이상인 거니까 y가 0 이상이다가 치역이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라는 건데, 자,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이 꼴일 때
얘는 P, Q를 무조건 지나죠. P, Q. 그치? P, Q. 그래서 그 P, Q를 정식 용어는 아닌데 그냥 이 무리함수에 내가 꼭지점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되게 얘는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야? 1, 0이 꼭지점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1, 0을 찍고 x가 1 이상 0 이상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또 한번 봐. 자, 그럼 이런 꼴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 0 이상. 치역은 어때요? 요게 0 이상이니까 전체는 1 이상이 되는 거지. 꼭지점은 0,1 되는 거고. 되죠? 그래서 꼭지점 0,1을 찍고 요 방향대로 이제 그려줄 거야. 0 이상, 1 이상. 이렇게 그리면 되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되니? 음.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그리는 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꼴로 돼 있어요. 이런 꼴로. 그 얘를 이제 꼭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꼴로까지 이제 만들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꼭지점은 P, Q죠. 첫 번째. 그래서 꼭지점 P, Q를 찍고 두 번째 이제 그리는 방법이야. B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쉽게 생각을 해볼게. B는 X에 붙은 개수거든요. X에 붙은 개수야. X랑 관련 있는 건 좌우야, 상하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X랑 관련 있는 건 좌우죠, 좌우. 그래서 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면 돼. 그다음에 3번. 요 앞에는 A 있죠.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A는 지금 Y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 Y랑 관련이 있는 거야. 따라서 얘에 의해서 위아래를 결정을 해주면 돼. 자,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되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된 걸 꼭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3으로 묶어보는 거야. 그럼 딱 요 꼴이 만들어졌죠, 지금. 그지? 꼭지점이 3분의 1,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3분의 1, 1을 찍어. 그리고 요 x 앞에 붙은 게 플러스죠. 그럼 오른쪽이란 얘기야. 그리고 요 루트 앞에 붙은 얘가 플러스지. 그 위쪽이란 얘기야. 오른쪽 위로 그리면 끝나. 되겠니? 요게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공식이에요. 또 해볼게. 이번에 마이너스 붙여서. 개수만, 부호만 바꿔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볼 거야. 숫자는 그대로 놓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3분의 1, 1을 찍어요. 얘 오른쪽, 얘 아래.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y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요. 이렇게. 역시 꼭지점은 3분의 1, 1이고 3분의 1, 1 찍고 왼쪽이죠. 이번엔 왼쪽 위로 그리면 된다. 왼쪽 위. 요렇게 마지막 둘 다 마이너스 붙은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모든 케이스를 이제 다 본 거야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묶고 꼭지점이 3분의 1, 1이죠 역시. 그리고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돼. 괜찮니?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4개만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요거만 보면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표준형으로 표현이 되기만 하면 내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지금 안 거죠. 꼭지점 찍고 오른쪽과 왼쪽, 위쪽, 아래쪽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뭐만 할 줄 알면 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할 줄 알면 되죠. 표준형으로 바꿔놓은 다음에는 그리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까지 해볼게요. 바꾸는 거 사실 근데 저기서 했어요, 이거.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어. 2x 플러스 3 플러스 5야. 그러면 그냥 요 앞에 개수로 묶어내기만 하면 그게 표준형이에요. 그 무리함수는 훨씬 쉽지. 이게 표준형이다.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3, 5가 되고 찍고 마이너스 2분의 3, 5 찍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은 정역 치역은 사실 자동이에요. 정역이 어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따라서 그냥 정역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냥. 그 그래프가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y값의 범위는 5 이상이다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사실상 이제 원리적으로 본다면 아까처럼 안에가 양수여야 되니까 정역의 생성 원리는 요게 되는 거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치역 만드는 원리는 이 루트 자체가 0 이상이다가 원리였으니까 전체는 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리는 그런데 쉽게 가자는 거야. 그냥 표준형 만들고 꼭지점 찍고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만 잘 해주면 된다. 되겠니? 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487쪽에 3번 지금 한번 그려보자. 487쪽에 3번에 1번, 2번. 5, 6번 그래프 그려보고 좀 쉽다 할게요. 5, 6번, 5번 먼저 그려볼게. 5번 요거 루트 4-x 꼭지점이 2, 1이죠. 안에 0 만드는 x값, 밖에 있는 거. 그리고 x 앞에 붙은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리고 루트 앞에 붙은 게 플러스니까 위로 그리면 되겠지. 2, 1 찍고 왼쪽 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릴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 왼쪽 아래로 그려야 되냐 하면은 요거냐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프 그 개형은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가는 방향이.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요게 답이다. 정역과 치역 구해라. 정역은 그려놓고 판단해도 돼요. 그려놓고 보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역 되겠죠? 그리고 y가 1보다 커야 되겠지. 이게 정역 치역이 되겠지. 아니면 정석적으로 하는 것도 근데 알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안에가 0 이상이다가 정역 만드는 원리. 그래서 x가 2 이하가 나오는 거고, 요게 0 이상이니까 전체는 1 이상이다. 이게 치역 만드는 원리. 자, 밑에 5번 해볼게요. 역함수 말고 그냥 원함수만 그려볼 거야.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인 거 되겠니? 오른쪽 위. 그래서 꼭지점 찍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린다. 정역은 요 그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역 취업 해주시면 된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할게요. 일단 기억번. 정역이 x가 0 이상이냐, 요거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알 수 없다. 왜? 여기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a가 양수면 요게 0 이상이다에 의해서 a가 양수면 x가 0 이상인 게 맞는 거고, 음수면 0 이하로 바뀌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 알 수 없다고. 치역은 맞겠지. 루트 전체가 0 이상인 거니까 니은번 맞고. 그다음에 a가 음수일 때 2, 4분면 지나냐. 얘 지금 꼭지점이 0,0이잖아. 0,0이고 a가 음수니까 왼쪽 위로 그리면 되겠죠. 왼쪽 위로 그리면 이렇게 돼.
2, 4분면 지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이제 리을 반복에는 절대값 A 값이 커질수록 X에 가까워지냐라는 건데,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 봐요. 둘 중에 하나가 루트 X고 하나가 루트 2X야.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그냥 X 값을 1을 집어넣어 봐. 그럼 얘는 함수 값이 1이고 얘는 2죠? 루트 2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루트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루트 2X가 되겠다. 여기 루트 X가 돼.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어, 이 앞에 붙은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X축에서 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네. X축에서 멀다. 그럼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봐. 이것도 마찬가지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두 가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큰 게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1 대입했을 때 이 값 자체가 애초에 크기 때문에 더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왼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도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루트의 마이너스 x랑 루트의 마이너스 2x. 어쨌든 값이 큰 게 똑같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요거 1 나오고 요거 루트 2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를 하면 절대값 A 값이 커질수록 더 떠버리는 거니까 X에서는 멀어지겠죠. 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대표 예제 4번.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평행이동을 해봤듯이 무리함수에서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평행이동 방식은 똑같아요. 자, 어, 일단 무리함수도 쉽게 다루려면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해. 이렇게 플러스 9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x 앞에 개수로 묶는 게 표준형 만드는 원리다. 해석이니? 그래 놓고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을 시키래. 내가 한번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대로.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지.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3 이동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대로 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이니까 여기다 그냥 2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지? 되겠니? 이것도 이제 헷갈릴까 봐 내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모든 y는 fx 꼴에서 x축으로 p 이동, y축으로 q 이동을 하는 거는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y는 꼴로 결국에 정리를 하면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x 대신에 x-p 대입은 맞고 거기다 그냥 y축 이동은 직관적으로 더하기 q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x축 이동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에서 그냥 적용을 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3x네 그냥. 이거 빵이네.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요거 지금 꼭지점이 3,2거든요. 3,2. 그러니까 역시 유리함수의 이동을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으로 봤죠.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 그지? 유리함수 이동은 점근선의 이동으로 봤죠. 무리함수 이동은 꼭지점의 이동으로 보는 거야. 2차 함수의 이동은 꼭지점의 이동이고. 3,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동을 해요. 그럼 꼭지점이 0,0으로 바뀌네. 그래서 꼭지점이 0,0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여야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나머지라는 말은 요것들이 나머지예요. 요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엄마는 얘가 되는 거야. 유리함수의 엄마는 k 값이었잖아. 무리함수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얘가 되겠죠? 평행이동으로는 얘는 못 건드리니까. 물론 대칭이동으로는 건드릴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2번 해볼게. x축 대칭이동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붙이면 돼.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취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어 이렇게 돼 있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니까.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에 루트 9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되겠다. 마지막에 양변 마이너스까지 취하면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응? 음. 여기 지금 이제 뭐 바로 접근에 이렇게 뭐 정리가 되는데 이거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대칭 이동 하라고 할 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거고. 자, 4-4번 볼게요. 평행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요런 걸 잘 봐야 돼. 평행 또는 대칭 이동이지. 대칭 이동이 들어가면 자유도가 되게 높아져. 그러니까 평행 이동만 물어본다고 한다면 걔는 순수하게 진짜 엄마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대칭 이동일 때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돼. 대칭 이동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라. 루트 마이너스 x랑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해서 기억 만들어질 수 있니? 기억봐? 기억하면 되겠어요? 한번 살펴봐. 마이너스 x 대신에 x 됐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지금 y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y 전체. 그러니까 x축 대칭도 들어간 거지. 얘 대칭 이동으로 가능한 애다. 기억법 맞는 거죠. 자, 이 니은번은 어때? 니은번. 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안 되겠지? 뭐 다 제쳐놓고 애초에 요런 거 한번 해봐. 음. 루트 9x 분의 2. 자, 얘는 2분의 3 루트 x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잖아. 애초에 지금 이 앞에 붙은 요 놈이 좀 다르죠. 얘는 대칭 이동으로도 못 바꿔주지. 그치? 애초에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게 마이너스 x잖아. 요 안에 있는 4를 좀 처리할 수 있을까? 4? 그죠?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루트 4 마이너스에 2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루트를 쪼갤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루트를 쪼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인즉슨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 언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 마마일 때 되죠. 마마일 때.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따져보는 거야. 이 마이너스 x가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근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이미 얘가 플러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마 조건이 저기 성립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마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 떼낼 수 있다. 결국 얘는 대칭이동으로 할 수가 있겠네. 얘는 어떤 얘? 요런 게 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수를 처음 배우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겹쳐지는 거를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조건 x 앞에 개수는 묶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자, 한번 더 해볼게. 유리함수에서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얘를 이제 평행이동에서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냐를 판단을 하려면 일단 x 앞에 개수로 묶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의 원형은 얘가 되는 거죠. 얘가 x 앞에 개수가 1일 때.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찾고 그러면 얘는 x분의 k, x분의 2분의 3이라는 애로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애가 되겠지. 엄마가 같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지? 그걸 보려면 이 2로 묶어내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공수투 다음 과목인 대수 과목에서도 많이 써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원형 볼 때는 항상 묶어내라. 묶어냈더니 얘의 원형은 누구야?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x가 원형이 되는 거야.
요 놈을 x축으로 이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인 x 대신 x-2 들어간 거겠다. 요거 이미 잘 정리되어 있네. 얘의 원형은 누가 되겠어요? 3 루트 x가 되겠죠?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1 평행 이동한 게 그냥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애초에 엄마가 지금 다르지? 3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겹쳐질 수 없다. 좋아요. 자, 음. 5-3번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 5-3번. 자, 해봅시다. 정의역 만드는 원리는 요거인 거 되겠죠? 네,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 이건 정석적인 방법이야. 정의역 만드는 원리가 이러니까 2x가 마이너스 2이야. 그래서 정의역 이렇게 나오고요. 치역 만드는 원리는 요게 0 이상이다. 따라서 요 전체는 a 이상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요게 정의역, 정역, 치역 되겠네. 그래서 요 값이 b, 요 값이 지금 3으로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C,5를 지나는 거니까 y에다 5 대입, x에다 c 대입. 지금 a 값이 얼마니? 3이네. 요거 풀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루트 마이너스 20 플러스 2니까 4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2다. 따라서 2c가 마이너스 2니? c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꼭지점을 먼저 찍고 정역 치역을 판단해라 라는 거죠.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 a가 되겠네.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를 a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찍어요. 그냥 마이너스 1, a 이렇게 찍고 오른쪽 왼쪽. 자, 왼쪽 위야 왼쪽 위. 왼쪽 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네. 따라서 여기로부터 정역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긴? 두 가지 방법이야. 정석적으로 하든 그래프적으로 정역 치역을 판단하든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표 예제 5번. 6번.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주고 뭐 미지수 파악하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건 당연히 꼭지점 3,2겠죠? 3,2. 따라서 내가 저기다 3,2를 대입한다라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A 빼내고 꼭지점 3,2다.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지금 0,5 지나니까 요거 대입하면 끝나겠죠. 0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3a 더하기, 그래서 3이 루트 마이너스 3a다. 그래서 9가 마이너스 3a니까 a 값 마이너스 3까지 얻어낼 수 있다. 이해되시니? a 마이너스 3, b 값은 얼마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플러스 2니까 b 값 9, 그 다음에 c 값 2 이렇게 구할 수 있게. 자, 6까지 사를 해볼게요. 뭐, 꼭지점이 마이너스 4,3이야? 그러면 방금 했던 대로 맨 앞에 a는 못 건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3이니까 x 플러스 4 플러스 3까지를 일단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상황에서 지금 뭐야? 0, 마이너스를 지나? 또 대입해. 그러면 2a 더하기 3이네. 그럼 2a가 마이너스 4니까 a 값 마이너스 2까지는 구한 거야. 따라서 원래의 함수식이 a가 마이너스 2니까 요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b 값 4, c 값 3 구했네요. 그럼 저 유리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c 값이 지금 얼마니? c 값이 3. 그다음에 a 값 마이너스 2, b 값은 4. 요거의 정근산 방정식 구하라. 이거 우리 잘하지 이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0이네. 오케이.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응. 자, 그다음에 요 7번.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최대 추수를 물어봤거든? 똑같아.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하면 돼요. 자, 얘 일단 꼭지점부터 한번 보자. 꼭지점 바로 알 수 있겠니? 꼭지점? 4,1이죠. 4,1. 그래서 4,1을 찍고 4,1 대충 찍고 왼쪽 아래야,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근데 A부터 B까지 정의역에서 최대 마이너스 1, 최소 마이너스 3이래. A, B. A, B를 대충 찍어요. 그럼 뭐 이렇게 생겼다 해. 여기서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풀이를 해볼게요. B에서 지금 최대 값이 마이너스 1이라 되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1은 B를 대입했을 때 생성된다. 이렇게 해서 B값 구할 수 있고, 최소값 마이너스 3은 A를 대입했을 때 만들 수 있다. 이거 풀면 되겠죠? 자, 풀어보자. 그럼 루트 8 마이너스 2B가 2래. 따라서 요 안에 값이 그냥 4면 되겠죠? 그래서 2B가 4니까 B값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요거 루트 8 마이너스 2A가 4네요. 그럼 요 안에가 16인 거니까 2A가 마이너스 8, A값 마이너스 4. 이렇게 A, B값 결정할 수 있다. 좋아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7-3번 한번 해보자. 7-3번. 네. 같이 해볼게요. 일단 꼭지점을 파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A, 5 되겠죠. 그지? 그래서 걔 찍고 오른쪽 아래로 그려야 되니까 예, 찍을 건데 뭐 여러분들이 처음 찍을 때는 요 1사분면에 꼭지점을 찍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 상황 정역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라고 하니까 왼쪽을 좀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그리면 분홍색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거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8,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에 24 더하기 A 더하기 5다. 요거 풀면 이제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24 빼기 A가 6이네. 그럼 요 안에 거가 36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일단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그 식이 결정이 된 거지. Y는 뭐 이거 안 써도 되겠다. 나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끝나죠? 마이너스에 루트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 더하기 5.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뭐야 이거. A 값이 A 값이 양수나야 되는데 어디 잘못돼. 아니 24 더하기 A. 이거 뭐지? 어디가 계산 틀린 거야? 8, 24 더하기. 여기. 이거 뭐야? 더하기인데? 더하기? 24 더하기 A죠? 여기 36이니까 A 값 10이지, 12. 그래서 여기 10이니까 여기 9 되겠죠. 그래서 답이 2가 될 때. 5 빼기 3이니까.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유형 8번하고 유형 9번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유형인데, 자, 두 개의 이제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아니,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일단 루트 2x 플러스 3을 그냥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0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는 애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일단. 저 x 플러스 k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바라볼 때는 기울기는 1로 고정돼 있고 y절편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기울기는 고정돼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애라는 거죠. 텐션은. 그렇게 파악을 하면 교점 파악이 굉장히 쉬워. 자, 시근계수 파악할 때는 극단적인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K 값이 아주 작아요. 자, 이거 몇 개니? 이거 한번 대답 잘해봐. K 값이 지금 1참수가 요때일 때야? 이거 교점 몇 개야? 무리함수가. 몇 개 같아? 선생님 질문은 이해했죠, 지금? 이 무리함수랑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랑 교점이 하나야, 하나. 빵개가 아니라. 왜? 여기서 만나잖아. 그래요. 그죠? 자, 여기서 계속 하나야, 하나.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언제 두 개가 되냐? 요때가 경계가 되겠다. 요때. 네, 두 개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디까지야? 자,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되는 시점이고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스르륵. 요때까지가 딱 두 개지. 그 다음부터는 몇 개? 빵개지, 빵개. 빵개. 요때부터 빵개. 자, 그래서 경계값을 두 개를 찾으시면 돼. 첫 번째, 요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0 지날 때다. 해서, 자, 그래서 무리함수, 아니, 저 1차함수에다 마이너스 2분의 3, 0 집어넣을게. 0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니까 K 값이 2분의 3이네요. 요때가 K 값이 2분의 3일 때다.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 요때는 의미가 뭐야? 접할 때죠, 접할 때. 접할 때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풀어?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무슨 식? 판별식이지, 판별식? 그지? 갖다 놓고 D는 0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D가 0일 때다. 자, 한번 구해볼게. 루트 2x 플러스 3이랑 2차가 아닌데 무슨 판별식이에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양변 제곱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항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배의 k 빼기 1 x의 k제곱 마이너스 3는 0이야. 자, 짝수니까 4분의 D 써볼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k제곱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되겠네. 여기까지 계산 이해되시니? 요게 0일 때죠. 그래서 k 값이 2일 때다. 요때가 k 값이 2일 때다. 이렇게 경계를 찾은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 교점 개수를 FK라고, F 써있니? F 안 썼지? FK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요거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교점이 나올 수 있는 건 빵개 한 개, 두 개예요. 빵개 한 개, 두 개. 빵개 한 개, 두 개. 자, 빵개일 때는 언제부터야? K 값이 2보다 클 때죠, 클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일 때는 딱 접할 때랑 요 밑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을 때죠. 자, 이걸 잘 해보면 접할 때 K 값이 2일 때랑 또는 K 값이 2분의 3보다 작을 때, 요때가 교점이 하나래. 그치? 그 다음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언제예요? 2분의 3 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일 때 교점 두 개니까 그때보다 크거나 같고 2일 때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거겠지. 괜찮니? 뭐 이제 답을 해준다면 서로 다른 두 점? 저기서 두 개 만나는 범위 써주면 되겠죠? 2분의 3 이상, 2 미만, 한 점, 뭐 0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조금 이제 어려운 파트였고, 자, 이제 마지막 예제 봅시다. 대표 예제 9번.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바꾼 다음에 y는 꼴로 정리하는 거죠. 그 전에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PQ만 바꾸면 된다.
그랬었지. 괜찮지? 자, 그럼 또 해볼게요. XY를 바꿔요. 그 다음에 Y를 꺼내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게 돼. 요렇게. 괜찮니? 자, 역함수 쓸 때는 정역 취업도 같이 봐줘야 돼. 얘의 정역이 X가 1 이상 그리고 Y가 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정역 치역이 바뀌겠죠? 요렇게. 그치? 이해되죠? 근데 이 함수식을 봐도 당연해요. X가 0 이상이면 얘 1 이상이 돼요. 요 값이 이미 0 이상입니다. 그러네? 자, 여기서 하나를 알아뒀지.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나와요. 2차 함수가. 2차 식골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2차 식골. 2번 해볼게. X랑 Y를 바꿔. 그 다음에 루트만 납두게끔 이항을 잘 해줘요. 마지막 양변 제곱을 해. 이거 그냥 완전 제곱꼴로 한번 냅둬볼게. 그리고 Y 정리하기 위해서 이항을 좀 해주고 마지막 3으로 나눠지면 끝이다. 이렇게 돼. 얘도 2차 함수네. 꼭지점 1,2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네요. 근데 정의역은 원래 거 정의역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거 정의역이 2 이하 1 이상이었으니까 얘도 바뀌겠죠. x가 1 이상, y가 2 이하로 이렇게 바뀐다. 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2차 함수. 2차 함수 지금 x제곱 플러스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잖아. 얘 역함수 존재하냐, 안 하냐?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판단해? 역함수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 뭐야? 1대1 대응이다. 똑같은 말이 뭐야? 그래프적으로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한다. 그쵸? 그렇게 배웠었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가로자를 대보면 두 점 만나잖아. 근데 어떻게 역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올까? 라는 거야. 그게 포인트죠. 우리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2차 함수식이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르면 돼. 요, 요 라인 이후로만 내가 그래프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증가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x가 0 이상으로만 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되게 그죠? 얘는 어때요? 얘도 한번 그려봐. 1,2를 지나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근데 1 이상만 보래. 그러니까 여기만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1대1 대비니까. 괜찮죠? 어머. 응. 자, 9-2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9-2번. 9-2번 내가 좀 힌트를 줘야 되거든? 요거 하려면 2차 함수 표준형 있죠, 여러분? 꼭지점 알 수 있는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하기 힘들어요, 요거. 꼭지점으로 일단 표준형 이렇게 고쳐진 거는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왔죠? 일단 요 문제 풀기 전에 내가 팁 하나 또 줘볼게. 뭐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표준형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2분의 1로 묶어서. 근데 우리가 대칭 축 공식을 외웠잖아. 그지? 축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3 나오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바로 쓰는 거야. 개수는 무조건 2분의 1 수밖에 없고 축이 3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고 뒤에 값 어떻게 구하면 돼? 3 대입해서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9 빼기 9 더하기 5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xy를 이제 바꿀 거잖니? xy를 바꿔요. 그다음에 양변 2 곱하겠죠. 1 이항하겠네. 마지막 루트만 씌워주면 끝난다. 따라서 y 빼기 3 값이 루트 2x 마이너스 3니까 3만 이항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지? 근데 이제 뭐야 d 값도 구해달라고 하네. x가 2분의 2 이상이죠. 2분의 2 이상 정의역이. 네, 그거는 원래 거의 정역 치역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원래 거의 정역 치역이 지금 x가 3 이상이고 요 2차 함수는 최소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2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정치가 바뀐다는 게 정역 치역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9-3번. fx랑 역함수가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까? 뭐 나 역함수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xy 바꿔가지고 훌룰루 해가지고 이렇게 2차 함수 구해서 같다고 논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 이게 저거 역함수는 아니지. 우리니 요거 역함수 이렇게 구했잖아. 아까 전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를 같다고 논다고 생각해봐. 머리 아프지 않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2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야. 요거 4차 되고 이거 EAB 하면서 뭐 루트도 생기고 못 푸는 거예요. 이거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 역함수하고 원함수 교점 어떻게 구한다 했죠? 어디서 만나?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서 만난다 라고 했었죠. y는 x에서.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가 증가일 때는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교점이 y는 x에서만 생기는 게 맞아요. 증가일 때는. 그렇지만 감소함수 그래프일 때는 y는 x에서도 생기지만 그 이외의 대칭점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예를 들면 1,3, 3,1. 그래서 요거 할 때 내가 설명했던 게 완전 극킬러 테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라고까지 설명했었어요. 어쨌든 교점을 기본적으로 y는 x하고 만나는 걸로 찾으면 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면 4분의 7,1이잖아. 4분의 7,1 꼭지점이야. 오른쪽 위로 그리죠? 아, 얘는 증가니까 교점은 무조건 y는 x에서 생기겠다. 확신 갖고 그냥 풀면 되죠. 따라서 4x-7 더하기 1이 y는 x랑 같다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1 이항 해볼게. 양변 제곱해볼게요. 이렇게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되겠네? 는 빵이죠? 2 또는 4겠지. 그래서 2,2 뭐 4,4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지. 되진? y는 x하고의 교점이니까. 그 교점 거리는 루트 8이겠네? 2루트가 답이 되겠죠. 다 이해되셨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함수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고생했고 공수2 마무리가 됐죠. 숙제는 저 다시 정리를 해주면 숙제 정리를 해줄게. 대표 1, 2 풀지 말고요. 대표 3부터 푸시면 돼. 대표 이제 3 488쪽부터 해서 쭉 푸시고 요 중단원 연습 문제에서 내가 조금 걸러줄게. 1번 빼고 1번 빼고 그다음에 실력 따지기를 시도는 해보시고요.
챌린지는 음 어려우면 좀 빼시고 알겠죠? 1번 뺄 게 1 번밖에 없네. 1번 빼고 해 보세요. 중단 연습 문제 2번 3 번은 나랑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 중단 연습 문제에서 한 번씩 해 보시고 괜찮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끝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주간지 있죠, 주간지. 내가 5 주차 설명을 이제 뭐 좀 못했죠. 요 진도 나가느라. 주간지 설명을 계속할 거야. 알겠니?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날 요거 질문 받고 주간지 설명하고 금요일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는 주간지에 좀 집중을 하시고 자 5 주차 거 좀 꺼내 보세요, 5 주차 거. 요거 쪼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음. 자 11, 12 질문 있니? 11, 12? 11 번, 12 번. 내가 그냥 설명을 해 볼 것 같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맞춘 문제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태도를 배우시면 돼. 알겠죠? 자 인수분해의 마인드맵이 이렇게 돼. 첫 번째 전형적인 공식을 쓰든가 두 번째 치환을 하든가. 치환에는 단순 치환 그냥 딱 봤을 때 겹치는 거 치환하는 거. 그다음에 짝꿍형. 짝꿍형은 괄호 4 개짜리가 짝꿍형이야. 그다음에 분리형이 있었어요. 3 번.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내림차순은 이제 언제 하느냐? 문자가 여러 개일 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A, B, C, 뭐 X, Y, Z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근데 그때는 내림차순을 할 거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할지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한다. 그다음에 4 번. 이 조립제법이야. 그럼 조립제법은 언제 쓰느냐? 요거는 대부분의 3차 이상은 거의 99% 조립제법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이 대칭형인데 대칭형은 내가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는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요거는 교과 외이기 때문에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닥쳐서 그냥 좀 파워풀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이 5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 외우시고 인수분해 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를 해 보는 거야. 자 전형적인 공식꼴로 생겼냐. 이런 공식을 이제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전형적인 공식이라 함은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겠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뭐 이런 거 아니겠니? 음. 근데 뭐 이런 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전형적인 공식이라 하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요거의 특징은 이제 요 개수가 3 배수여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거르고 그럼 뭐겠어? 치환도 아니죠. 뭐 치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림차순 문자 여러 개 해야 돼? 문자가 X밖에 없잖아. 조립제법 대부분의 3, 4차 이상 정답이 되겠지. 요거를 접근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에. 납득을 해 봐. 인수분해 할지를 어떻게 떠올리냐는 거야. 그렇지 않니? 인수분해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잖아. 그게 되면 이건 오케이지만. 그래서 키워드를 잘 읽어내는 거예요. 어떤 고차 다항식이 주어지고 숫자 대입한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요게 두 개의 키워드가 합체돼서 인수분해로 접근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듯이 문제의 적중이라기보단 요 키워드의 적중이라고 보시면 돼.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조립제법 한 다음에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2로 될까? 1? 1로 돼.
조립제법은 2차까지는 해야죠. 요거 한 번 더 하면 요것도 1로 되네요. 해서 x-1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x-2인데 요게 x 플러스 2니까 요거의 세제곱에 x 플러스 2 되겠다. 여기다 11 대입하면 12,000이 12,000 되겠네요. 괜찮죠? 자, 12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나랑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 풀 거면 이거 실수화를 먼저 하겠지. 1-i를 분모분자에 곱해서. 그죠? 실수화를 한 다음에 뭘 할 거냐? 늘 또 같이 생각을 해봐. 자, 실수화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실수할 때 요 분모 합차 계산하는 거 있잖아. 요것도 일일이 합차하지 마시고 이제는 외워. ZZ만이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5에다가 4 되겠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6i 되겠네. 그럼 2 빼기 3i거든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뭐냐? x가 2 빼기 3i일 때 저 값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를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은 뭐겠어요? 이걸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은 이항을 해서 순어수만 냅두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는 거 공식이죠, 그냥. 그 다음 이항에서 2차식 는 0꼴을 만드는 게 패턴이다. 그럼 2차식 는 0 알 때 고차식 값 구하라는 어떻게 해? 그냥 다항식 나눗셈을 한다는 거죠. 알겠니? 여러 번 했죠. 포인트가 되는 설명을 하면서 좀 넘어가 볼게. 해설이 또 있기 때문에. 13번. 요거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실수 버수부 정리를 할 것 같아. a-b에다가 그다음에 a 플러스 bi 이렇게 돼. 그거를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럼 이제 요걸 생각을 안 하고 풀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요거 완전 제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2배에 막 이러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냐? 요 안에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i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i. 괜찮죠? 그지? 그래서 a-b 값이 일단 얼마야 되니? 0이어야 되죠. a랑 b랑 같아야 되고.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일단 2a인데 그 2a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찾으면 돼. a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정답을 하나로 내주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게 제곱인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응용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니? 뭐 마이너스 4? 뭐 이러고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뿔망 2i인 게 풀이의 포인트가 되겠지. 자, 13번. 복소수 단원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면 무조건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계산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1 플러스 i에 대입을 해봐. a 플러스 bi. 다음 1 마이너스 i의 z바. 요게 2래. 자, 일단 좌변 먼저 정리를 해보자.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i고 요 놈은 a에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자, 실수 버수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2배의 a 마이너스 b에다가 요건 사라지네. 요게 좌변이야, 좌변. 그게 우변 2랑 같대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야? a 마이너스 b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실수부에서 허수부 뺐더니 1 되는 것만 찾으래. 요거는 빼면 a 빼기 b 하면 3이죠? 3 빼기 2 하면 1 맞지? 니은번 맞고 마이너스 2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니은만 맞게. 이렇게 모를 때는 a 플러스 bi라고 알아. 15번 복. 요거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5주차 거 전까지는 이제 Z 그 복소수 순환하는 문제를 쉬운 것만 넣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려운 걸 넣어봤어. 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자연수 m에 대해서 zm이 이렇게 저렇게 정의가 돼 있대. 이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야 되거든요. 기억법 먼저 보면 zm 값이 1이 되는 m이 존재하냐. 자,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푼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풀이의 포인트는 그거야. 이 생긴 꼴만 봐도 m제곱이니까 뭔가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순환성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걸 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m에 1, 2, 3, 4 넣어보는 거야. 반드시 믿으셔야 돼. 패턴이 있을 거야. 없으면 못 풀죠. z 일러봐. 2분의 i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r. 꽝이네. z 2 넣어요. 2분의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2분의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1이네. z의 세제곱 2분의 i 세제곱,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플러스 i니 이렇게 빵이죠. 4제곱 어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5제곱은 어떨까? 5제곱. i도 마이너스 i도 포사이클 아니야? 4개 사이클이죠. i도 마이너스 i도. 여기까지 하고 5부터는 이거 반복되는 거야. 0 마이너스 0 1. 끝났죠. 기억법. zm 한 개 1이 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어떤 것들이야? 4배수인 거죠. 4배수. m 값이 4배수일 때 zm 값이 1이 됐다. 니은번 100이랑 100이랑 같네. z100은 얼마야? 4로 나눠 떨어지잖아. 4로 나눠 떨어지니까 z4랑 똑같죠? 1이네. z101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지. z2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두 개 다르죠? 두 개 다르고. 디귿번. 임의의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들? 임의라는 말은 알죠?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켤레가 같냐는 거야. 그러니 켤레가 같다라는 건 실수란 얘기죠? 예, 같지. 그치?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번 맞다. 막상 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6번 볼게요. 나랑 같이 봐야 돼? 자, 생각해 볼게. 위에 거는 그냥 그렇다 쳐. 위에 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밑에 거 있잖아. 이걸 왜 냈을까, 이걸? 루트의 y분형수, 이걸 왜 냈을까? 이거 어디서 봤어? 본 단원이 있어요? 딱 알만한 단원이? 있어? 마마, 윗불, 아래마에서 이런 거 보죠.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딱 보고 어느 단원의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나 이런 거는 거기서만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의 문제는 뭐 A 음수, B 음수 이런 거 줘가지고 이거 간단히 해라 이런 걸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안 줘줬어. 근데 단원을 물어보니까 딱 그 문제인 것 같아.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얘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얘 부호를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지? O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네? 두 개 더한 게 음수야. 근데 X랑 Y 곱한 건 플러스야. 뭐라는 얘기야?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둘 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해서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고. 둘 다 마이너스를. 그래서 마마마마죠. 마마마마. 마마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쪼갤 수 있는 거야. 마마니까. 이렇게. 그, 그 다음 통분하겠지. 이렇게 되죠? XY가 얼만데? 5지. 분모 5네. 5X 더하기 Y 마이너스 15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했습니다. 되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만. 이거 끝내줄게.
이거 두 분이 알파 베타를.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한 게 3, 알파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당연히 쓸 거고 하나를 더 써야 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것까지 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요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앞에 문제랑 똑같아. 2차식 는0할 때 고차식 값 구하라는 거야. 그게 자,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4제곱, 세제곱 9알파 제곱에 3알파인데 나눗셈 해볼게요. 처음에 알파 제곱 들어가고 조금 이게 계산이 들어가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10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3알파 하면 이렇게 남네. 되겠지. 한 번 더 해야 되지. 플러스 해서 나머지가 3알파 플러스 1이다. 자, 뭔 얘기야? 얘로 나눴더니 몫이 요놈이고 나머지가 얘더라 인 거니까 이 값이 0이니까 얘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저 루트 안에 남는 게 따라서 준식을 정리를 해보면 루트에 3알파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저 앞에 거가. 뒤에 거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3베타 플러스 1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거의 제곱이다라는 거지. 되겠니? 응. 제곱을 해봐. 3알파 플러스 1 그리고 b제곱하면 3베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배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이다. 따라서 얘 3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배 9알파 베타 3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야. 괜찮니? 이 정도면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